우연으로 만나는 삶의 이야기들이 잔잔한 감동으로 찾아가는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김은자 시인입니다.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드디어 우리 고국이 노벨 문학상 수상이라는 기념비적인 기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 문학에 관심이 집중되는 요즘입니다. 이제야 한국 문학이 시절을 맞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노벨 문학상을 타나 참 먼 이야기인 줄만 알았는데요. 우리 문학에서도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나오다니 말입니다. 지난 10일 오후 8시 스웨덴 할리모어는 역사적 트라우마를 직시하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강렬한 시적 산문을 선보였다. 이렇게 2024년도 노벨 문학상 수상자를 발표했습니다. 한강 작가가 소설로 등단한 지 30년 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나라 문학 역사를 보면요, 한국이 최초 근대 소설이 소개된 지 107년 만의 영예이기도 해요. 고은 시인이 후보군으로 많이 거명되긴 했지만요, 막상 한강 작가가 그것도 노벨상을 타기에는 젊은 50대라는 나이에 노벨 문학상을 예상한 이는 아마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의 책을 사려고 한국에서는 오픈런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작가가 운영하는 책방에 인파가 몰리고 SNS가 작가 이름과 대표작 제목으로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요,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을 여는데요,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이라는 기사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또 뭐야? 하기사 가짜뉴스가 좀 많습니까? 뭐 가짜뉴스겠지 뭐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웬걸요? 정식 뉴스 보도였고요. 세계의 시계가 이제 한국을 향해서 돌아가고 있구나.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한국 사람이면 다 그렇게 가슴 벅차고 자랑스럽게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을 받아들였을 거예요. 한국에서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처음 나왔다는 것도 사실 놀라운 일이기도 하지만요, 이번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요, 아시아 여성으로서도 처음 수상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는 수상이에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노벨 문학상이 말입니다, 서구권의 문학의 발견이기도 했거든요. 오늘은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 그리고 그녀의 작품 세계 등 한강 스페셜로 꾸며볼까 합니다. 음악 한 곡 듣고 시작할까요? 머나먼 별빛 저 별에서도 한강은 최근에요, 한국 문학계에서 국제적 문학상을 참 많이 수상했습니다. 2016년에는 채식주의자로 영국의 맨부커상이죠, 한국인 최초로 수상을 했어요. 그때 한강이 어떻게 보면 많이 부상이 됐었어요. 한국의 문학계를 깜짝 놀라게 하기도 했죠. 한강이 맨부커상을 수상할 때요, 문학계에서는 사실요, 노벨상에 아주 조금씩 다가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한강과 또 노벨 문학상을 연결해서 확신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죠.
노벨 문학상이 지닌 그 상의 무게라고 할까요? 그리고 역대 노벨 문학상 수상자 그 대다수가 남성이었고요. 또 서구 쪽이 대부분이었고요. 백인이었고요. 그런 특성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세계 언론과 문단에선 대부분 나이 많은 남성 작가들이 노벨 문학상을 많이 수상했습니다. 또 유력한 후보이기도 했고요. 한강이 맨부코상을 수상했을 때 많은 여성들이 가부장제의 폭력성을 파헤친 수상자, 채식주의자라고 평했죠. 그 내용을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녀는 살아본 적이 없었다. 기억할 수 있는 오래전의 어린 시절부터 다만 견뎌왔을 뿐이었다. 이 대목에서 공감한 여성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의 삶의 그 연약함을 드러내는 강렬한 시적 산문. 이것이 올해 노벨 문학상 선정 이유였었는데요. 스웨덴 할류먼은 이번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의 이유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의 삶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강렬한 시적 산문. 이렇게요. 그러면서 한강 작가를 그녀는 육체와 영혼, 산자와 죽은 자 간의 연결에 대해서 독특한 인식을 지니고 있고 또 시적이며 실험적인 문체로 현대산문의 혁신가가 됐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한강의 노벨 문학상 쾌거를 기뻐하면서도 국가적 경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우려를 표하는 예상치 못한 시각들도 있습니다. 스웨덴 할류먼이 말하는 그 역사적 트라우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겠죠. 왜냐하면 한강은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제주 4.3 사건으로 대표되는 이 한국의 현대사의 그 아픈 그 순간, 아픈 시간들, 그 아픈 장면들을 주된 소재로 삼은 작품을 낸 작가입니다. 그의 편향된 시각이 노벨상을 받았으니 기뻐할 수 없다라는 분들도 계세요. 노벨 문학상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 주어지는 상인가요?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올바르지 않고 편향된 정치 이념을 갖고 있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타다니 이건 정치적도 너무 정치적이다 라는 분들도 또 있어요. 아직까지 논란이 되고 있고요. 옆나라 일본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1968년에 그때가 메이지 유신 100주년이 되던 해였는데요. 가와바타 야스나리가 아시아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을 때입니다. 스웨덴 할류먼은 수상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본적인 정서의 진수를 표현하는 위대한 감수성을 지닌 그의 이야기 통제력의 노벨 문학상자로 선정했다. 일본적인 정서의 진수, 메이지 유신, 많은 생각을 하게 하죠. 노벨 문학상이 지니는 또 다른 특징은요.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핵심적 가치를 반영한다는 겁니다. 평화, 인권, 체제 비판, 그런 목소리를 내는 작가들이 상을 많이 받았어요. 일본에서 두 번째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죠. 오에 겐자부로. 오에 겐자부로는 일본의 평화운동, 특히 반핵운동을 상징하는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력이 없었다면요. 일본 소설 특유의 작가가 직접 경험한 일을 소재로 이렇게 써서 문학적 업적이 있었다 한들 노벨상을 받았을까요? 장담하기 어려운 얘기죠. 비단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라 노벨상을 받은 외국 작가들에게도 그런 경향이 있었던 거죠. 미국의 토니 모리슨, 1993년에 흑인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분입니다. 빌러비드, 또 가장 푸른 눈, 그것들이 모리슨의 대표작이었는데요. 모든 미국의 흑인들이 겪은 역사적 트라우마를 소재로 삼고 있어요.
미국의 인종주의에 대한 처절한 내부 고발의 소설을 썼습니다. 그런가 하면 2003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태생의 존 쿠시가 노벨문학상을 또 받았잖아요. 그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주의와 인종차별, 서구 문명의 허위의식을 해부한 작품이었죠. 노벨문학상이 정치적인 이유 하나로만 주어지는 상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정치와 아주 별개, 정치와 선을 그으면서 노벨문학상을 논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행복한 문학 이 시간에는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의 작품과 그의 문학세계를 논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되면서 스웨덴 할리먼이 한강의 작품을 7편을 논했어요. 그대의 차가운 속, 흰, 소년이 온다, 회복하는 시간, 채식주의자, 히라버 시간, 작별하지 않는다. 이렇게 7작품인데요. 그대의 차가운 손이라는 작품은요, 2002년에 쓴 장편소설이에요. 이 사람의 몸을 이 석고로 떠서 작품을 만드는 조각가가 주인공인데요. 할리몬은 이 작품을 예술에 대한 한강의 관심이 뚜렷한 흔적으로 남아있다. 인체 해부학에 대한 집착과 페르소나와 경험 사이의 유희, 조각가의 작업에서 신체가 드러내는 것과 감추는 것 사이에 갈등이 발생한다. 라고 언급했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채식주의자 맨부커상 수상한 작품이죠. 여러분들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맨부커상 수상하고 한국에서 대단했었죠. 2007년에 쓴 작품입니다. 장편소설. 맨부커상 외에도 스페인 산클레멘테 문학상을 받은 작품이기도 해요. 이것 역시 한국 작가로서는 최초였는데요. 할리몬은 국제적으로 반향을 일으킨 작품이라고 평했고요. 주인공이 섭식의 규범에 복종하기를 거부할 때 벌어지는 폭력적 결과를 묘사한다라고 소개했습니다. 한강 소설가가 몇 년 전에 인터뷰를 하면서 본인이 직접 낭송한 채식주의자 소설의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발췌를 해봤는데요. 작가의 육성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손목은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아픈 건 가슴이야. 뭔가가 명치에 걸려 있어. 그게 뭔지 몰라. 언제나 그게 거기 멈춰 있어. 이젠 브래지어를 하지 않아도 덩어리가 느껴져. 아무리 길게 숨을 내쉬어도 가슴이 시원하지 않아. 어떤 고함이 울부짖으니 겹겹이 뭉쳐져 거기 박혀 있어. 고기 때문이야. 너무 많은 고기를 먹었어. 그 목숨들이 고스란히 그 자리에 걸려있는 거야. 틀림없어. 피와 살은 모두 소화돼 몸 구석구석으로 흩어지고 찌꺼기는 배설됐지만 목숨들만은 끈질기게 명치에 달라붙어 있는 거야. 한 번만, 단 한 번만 크게 소리치고 싶어. 캄캄한 창밖으로 달려나가고 싶어. 그러면 이 덩어리가 몸 밖으로 뛰쳐나갈까? 그럴 수 있을까? 아무도 날 도울 수 없어. 아무도 날 살릴 수 없어. 아무도 날 숨쉬게 할 수 없어. 그런가 하면 이번 노벨문학상 수상작품 7개 중에 한 개죠. 흰이라는 작품도 언급했습니다. 참 이 작품은 참 멋진 작품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주목할 필요가 또 있습니다. 2016년에 쓴 장편소설입니다. 스웨덴 할리먼은 이 작품을 태어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세상을 떠난 인물에게 헌정하는 서정시라고 했어요. 작가의 시적 스타일이 다시 한번 두드러진다라고 평가했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작품이 2018년 영어 번역본이 부커상 국제부분 후보에 오르기도 한 작품입니다. 시적 스타일이 많이 두드러진 작품이기도 하죠.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소설가 한강은요, 1993년에 개간 문학과 사회에서 시로 먼저 등단한 시인이기도 합니다. 소설을 쓰면서도 시를 꾸준하게 쓰신 분이세요. 지난달에도 신작시 2편을 문예지에 또 발표했다고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문학적 행보가 소설에 집중되어 있지만 2013년에는 시집을 발간했습니다. 20년간 꾸준히 써온 시를 모아서 발표했는데 시집의 제목이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라는 시집입니다. 이 시집도 베스트셀러였었어요. 많은 분들이 읽었죠. 스웨덴 한류원은 한강에게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면서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이 시적 산문, 이것이 어디에서 왔겠냐 하는 겁니다. 시와 소설 쓰기의 병행이 한강에 또 독특한 문학의 색채를 만들었다는 평가도 많이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녀의 시 같은 소설 흰 부분을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내가 흰 것을 줄게. 더럽혀지더라도 흰 것을, 오직 흰 것들을 건넬게. 더 이상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게. 이 삶을 당신에게 건네어도 괜찮을지. 부서지는 순간마다 파도는 눈부시게 희다. 먼 바다의 잔잔한 물살은 무수한 물고기들의 비늘 같다. 수천 수만의 반짝임이 거기 있다. 수천 수만의 뒤척임이 있다. 더럽혀지지 않은 어떤 흰 것이 우리 안에 어른어른 너울거리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정갈한 사물을 대할 때마다 우리 마음은 움직이는 것일까? 새로 빨아 바싹 말린 흰 베갯잎과 이불보가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 같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 한강 작가는 1970년생입니다. 전라남도 광주시에서 태어났고요. 한승원 소설가, 아재아재 바라아재를 쓴 작가이기도 한데요. 영화화도 됐었었죠. 연세대학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고요.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샘터사 출판사에 근무를 잠깐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993년 문학과 사회, 겨울호에 서울의 겨울 등 4편의 시를 실으면서 시인으로 먼저 등단을 했어요. 이듬해인 1994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의 붉은 닷이라는 소설이 당선되면서 그러면서 출판사를 그만두게 됩니다. 그리고 등단 이후에 조용하면서도 꾸준하게 작품을 집필한 작가이고요. 2007년에 서울예술대학교 문예창작과 전임 교수로 임용된 후 2018년까지 약 10년간 재직했었습니다. 2005년에 심사위원이 7명이었어요. 전원 일치 평결로 몽고반점이라는 소설로 이상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상문학상 역대상 1970년대 작가로는 첫 번째 수상자였어요. 진중한 문장과 웅숭 깊은 세계 인식으로 등단하면서부터 차세대 한국 문학 기수 가운데 한 명으로 주목받았습니다. 한국 소설문학상,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이상문학상 대상, 채식주의자로 또 맨부커 국제상, 산클레멘테 문학상, 대산문학상, 황순원 문학상, 메디치 외국문학상, 노벨 문학상까지 거머쥐셨네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할리몬이 언급한 7작품 전부를 소개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시간상 한강이 자신의 작품 중에서 가장 먼저 읽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작품인데요. 부분을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성금눈이 내리고 있었다.
내가 서 있는 벌판의 한쪽 끝은 야트막한 산으로 이어져 있었는데 등성리에서부터 이편 아래쪽까지 수천 그루의 검은 통나무들이 심겨 있었다. 여러 연령대의 사람들처럼 조금씩 다른 키에 철길 침묵 정도의 굵기를 가진 나무들이었다. 하지만 침묵처럼 곧지 않고 조금씩 기울거나 휘어 있어서 마치 수천 명의 남녀들과 야윈 아이들이 어깨를 웅크린 채 눈을 막고 있는 것 같았다. 묘지가 여기 있었나? 나는 생각했다. 이 나무들이 다 묘비인가? 점점 빠르게 바다가 밀려 들어오고 있었다. 날마다 이렇게 밀물이 들었다 나가고 있었던 건가? 아래쪽 무덤들은 웅분만 남고 뼈들이 쓸려가 버린 것 아닌가? 시간이 없었다. 이미 물에 잠긴 무덤들은 어쩔 수 없더라도 위쪽에 묻힌 뼈들을 옮겨야 했다. 이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소설은요, 제주 4.3을 다룬 작품입니다. 프랑스 메디치 문학상을 수상한 작품이기도 한데요. 프랑스 4대 문학상 중 하나로 불리는 것이 메디치 문학상입니다. 2016년에 채식주의자로 영국 최고 권위의 부커상을 수상했을 때처럼 한국인으로서는요, 최초의 수상이었어요. 심사위원단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소설의 아름다움과 깊이에 심사위원 모두가 매료되었다라고요. 참 대단한 평가죠. 한강 작가는 노벨 문학상도 그렇지만요, 한국인으로서는 처음 외국 유수 문학상들을 많이 수상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작별하지 않는다. 이 작품은요, 2014년 출간된 소년이 온다라는 작품과 짝을 이루는 소설이기도 해요. 한강 작가는 이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작품을요, 4.3만을 다루고 있다기보다는 인간이 저지르는 모든 학살에 대해서까지 뻗어나가는 소설이면 좋겠다라고 인터뷰에서 한 말이 생각납니다. 요즘 들어 한국 문학 많이 주목받습니다. 그 이유로는요, 우리 한국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만의 문학거리가 많이 있어요. 역사적인 굴곡, 극단적인 사회 문제, 또 아직도 이어지는 분단, 이념 문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소재가 진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지난 1년 동안 한국에서 출간된 책만 보더라도요, 주제가 굉장히 다양한 작품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당연 세계 사람들이 주목을 받기에 충분하죠. 다이버시티가 요즘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양한 내용의 소설을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낸다는 점이 한국 문학이 주목을 받는 이유인 것 같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한국어 많이를 배우려고 해요. 외국인들에게 상당히 인기 있는 언어라고 합니다. 이번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어가 더 많은 외국인들에게 관심을 받고 고유의 언어성, 순수성을 인정받을 것은 당연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번 한강 노벨 문학상 수상에 큰 역할을 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번역의 승리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번역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 작품이 독자들에게 공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참 힘든 작업이에요. 왜냐하면 언어라는 것이 문화를 같이 동반하기 때문이죠. 특히 영어권이 아닌 문화가 많이 다르고 근대화가 늦은 저개발 주변국일수록 더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선진국이 된 지는 그리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 면에서 노벨 문학상 수상은요, 우리나라 번역의 진화, 발전의 큰 쾌거이기도 합니다. 한국 문학이 그 어느 나라 문학에 조금도 뒤떨어지지 않는데요, 늘 번역이라는 한계에 봉착해서 헤어나오질 못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1992년에 교보생명이 만든 대산문화재단, 그리고 나라에서 세운 한국문학번역원 등이 번역 출판 지원에 정말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많은 번역가도 배출했고요. 두 기관이 지원한 한강 작품의 번역서를 보면 28개 언어 82종을 출간했다고 합니다. 일본의 오이 겐자부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기 직전에는 17개국 79종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어요. 뉴욕 동포사회에도 한국 학교에서 매년 한영, 영한 번역대회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미국에서 태어난 우리들의 2세가 한국 문학에 크게 역할을 할 때가 분명 올 거라고 믿습니다. 문학 알림 하나 떴습니다. 내일 모레죠. 10월 21일 월요일 오후 2시 반에 있는 문학행사 소개입니다. 한양대학교 국문과 교수이시면서 문학평론가이신 유성호 교수께서 뉴욕에 오십니다. 서정시를 읽는 순간이라는 문학 강연이 있는데요. 뉴저지 AWC에서 합니다. 노벨 문학상을 배출한 이때 더 많은 분들이 오시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입장료는 그래서 무료입니다. 누구나 참석할 수 있고요. 붉은 작업실 문학교실이 주관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한국 문학에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한강의 문학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배출하고 또 K문학, K드라마, K팝, 한국의 문화가 강성해지면서 우리가 잘 살 때요.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도 큰 힘이 되는 겁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좋은 문학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진행의 김은자였습니다.